우선은 이제 첫 단원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원입니다. 뭐 거듭제곱 뜻이 뭡니까? 거듭제곱. 거듭 뭔가 반복해서 제곱 자기를 곱하는 게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배웠던 이런 거죠. AAA 이런 게 이제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A를 갖다가 뭐 10개 곱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A의 10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그럼 거듭제곱근은 뭐냐? 거듭 반복하는 거죠. 자기를 곱해요. 근데 거듭제곱은 말 그대로 그냥 곱하라는 거고 그 뒤에 근자가 붙은 건데 이 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방정식의 근. 그래서 얘는 반복해서 곱했을 때 누가 되냐? 이런 거죠. 거듭제곱은 반복해서 곱해라. 이런 거고 거듭제곱은 반복해서 곱하면 누구를 반복해서 곱하면 걔가 되냐? 약간 이런 거죠. 어떤 네모를 갖다가 몇 번 곱했더니 뭐가 됐대요. 곱하는 거는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누구를 반복해서 곱하면 얘가 되냐. 예를 들어 얘를 10번 곱했어요. 그래서 별표가 됐대요. 그럼 우리는 이 네모를 갖다가 요 별표에 거듭제곱근 네모를 10번 곱하면은 별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네모를 별표의 거듭제곱근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데 미리 좀 예습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 네모 내용들 알고 있어요? 이 아이? 알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좀 내요, 좀 되고, 지수법칙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단원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첫 단원 이제 거듭제곱근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실수 A의 n제곱근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 A의 정체는 실수고요. 요 n의 정체는 자연수인데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자연수 하면 주로 2 이상부터 얘기했는데 얘는 이제 2 이상의 자연수. A의 n제곱근이다. 뭐냐?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뭐냐? 수학적인 정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제곱근이라는 게 누구를 곱하면 걔가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누구를 n번 곱하면 A가 되니 이 소리고 요거를 우리가 수학이니까 수식으로 바꿔서 나타내면은 그게 뭐가 되냐? 그게 x의 n제곱은 a의 근이 되는 거죠. 방금 한글로 이야기한 거를 식으로 쓴 거죠. 누구를 n번 곱하면 a가 되니? 누구를 n번 곱하면 a가 되니? 의 근. 우리가 이제 근이라는 거는 그 방정식의 미지수 x의 값 아닙니까? 참이 되도록 하는. 얘가 근이잖아요. 얘가 근.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뭐다? X의 n제곱은 A의 근이다. 그래서 이거부터 우선은 똑바로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부터. 이런 거 알려드리면 우리 이제 좀 일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전형적으로 그죠? 이런 거 알려주면은 똑같이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은 A의 근. 이 근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근자를. 그냥 이 A의 X의 n제곱은 A라고 내일도 시험 보면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개념을 똑바로 잡으세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X가 1차인 거죠. 그죠?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최고차 X가 2차인 거예요. 3차를 배웠어요. 1학년 때. 그죠? 4차 배웠어요. 고차라고 해서.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수학적인 거 왜냐는 떠나서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냐? 하나예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냐? 2개요. 3차는 3개요. 4차는 4개예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은 뭔 근이에요? 양수. 뭔 근이요? 뭔 근이에요? 이 근은 실근 아닙니다. 이거는 복소수근. 허근. 일단 뭐예요? 복소수근. 왜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실근은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이 빵개도 있어요. 허근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x의 n제곱은 a의 근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 x의 n제곱은 a의 근은 항상 몇 개다? 항상 n개입니다. 항상 알겠죠? 항상 n개고요. 대신 이 n개는 대신 어느 범위 내에서의 n개다? 이거는 요 근이 그러니까 요 근자를 잘 써야 된다고. 이게 앞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이 근 앞에 아무 말도 안 쓴 근이라는 거는 얘는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의 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복소수 범위에서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다. 복소수 범위에서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다. 우린 이거를 갖다가 참고로 수학에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건 n개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거죠. 8의 세제곱근 구하래요. 이게 뭐니에요? 그럼 요거까지만 배워도 8의 세제곱근은 뭐다? x의 세제곱은 8의 근이다. 그럼 이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냐 없냐는 거는 공수원을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이거죠. 2항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x-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여기에서 2 나오고 여기서 근의 공식 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3개. 뭐가? 8의 세제곱근이.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꾸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수학적인 건데 수학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갖다 자꾸 얹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8의 세제곱근 2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발 요거 하나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쏙쏙 돼요. 진짜. A의 n제곱근이 뭔지 봤습니다. A의 n제곱근. X의 n제곱은 A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되는 게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 또는 요 실수의 개수 요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럼 위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변형을 하시면 뭐가 되냐?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은 A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찾으라는 거는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근 중에서 뭐만 찾으라는 거예요? 실근만 찾으라는 거죠. 실근만. 그죠? 실근만. 그래서 항상 이 뒷말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뒷말을 지 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실수를 찾으라고 하면 실근을 찾는 거고, 만약에 실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실근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n개 있냐? 아니죠. 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소수 범위 내에서 n개가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실근이니까 복소수 범위가 아니니까 n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몇 개냐?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방정식의 실근. 이건 이제 뭘로 조사를 하냐? 방정식의 실근은 뭘로 조사를 하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을 한다. 1학기 때 무지하게 강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을 갖다가 조사를 할 거다. 그러면 얘를 공수원에서 배운 걸로 어떻게 조사를 한다?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보셔야 되고요. 어떤 그래프를 봐야 되냐? 좌변에 있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y는 a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게 실근이 되겠습니다. 통수원 내용. 그럼 나는 아시다시피 얘는 상수함수예요. 가로선이고요. 문제는 요 x의 n제곱인데 우리가 아까 n의 정체가 뭐였어요? 2 이상의 자연수였죠? 그래서 2 이상의 자연수를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n이 홀일 때랑 짝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더라.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홀수일 때는 그려보니까 3인데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x의 세제곱의 그래프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점을 찍어서 그냥 확인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y는 x의 세제곱이면 0 대입하면 0이죠. 1 대입하면 1이죠. 2 대입하면 8이죠.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셔도 어느 정도의 개형이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거 이제 여러분 미적분 원 가시면은 배우게 되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n이 짝수일 땐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처럼 x의 제곱만 생각을 하셔도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죠.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그렸습니다. 여기 지금.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 y는 a라는 그래프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뭘 조사한다? 교점의 x좌표를 조사한다. 그래서 상수함수 a를 어떻게 그리느냐 보니까 n이 홀수일 때 이 그래프 개형 왼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a를 갖다가 요렇게 양수에다가 그리든 a를 갖다가 요렇게 0에다가 그리든 a를 음에다가 그리든 항상 우선은 교점의 개수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네요.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개수는 하나고 그때의 x좌표의 위치를 보니까 a가 양일 때는 여기가 x좌표네요. 여기가 그죠? a가 0일 때는 여기네 여기 0. a가 음일 때는 교점의 x좌표가 여기겠네요. 그럼 요 값을 읽으면 되겠네요. 그럼 조 값이 뭐가 된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뭐예요? 방정식의 실근. 그 방정식의 실근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찾고 싶은 a의 n제곱근의 그 중에 이제 실수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들이 되겠는데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나타낼 거냐? 표기법을. 그래서 표기법이 뭐가 되냐? 표기법이 이렇게 쓰고요. 기존에 알고 있던 루트 앞에다가 n자를 갖다가 좌측 상단에 왼쪽 위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루트 앞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큰 조각하게 쓰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거고요. 읽을 때는 n루트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어쨌든 교과서에 이렇게 안 나오고 n제곱근이라고 읽으라고 하니까 n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쓸 때는.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쓴 애가 a니까 그냥 여기 쓴 애가 a니까 여기다 똑같이 a 쓰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노란색일 때 a가 음수일 때인데 맨날 a로 하니까 오해들을 하시는데 여기가 만약에 a가 아니고 이거 별표였다. 그러면 그때 이 교점의 x좌표 여기는 어떻게 표기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냐? 여기 표기법은 n 제곱근 하시고 그냥 개 쓰면 되는 겁니다. 개 이상 생각 안 하고 여기에 별표 써 있으면은 별표 쓰면 되는 거고 네모 써 있으면은 네모 쓰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표기법의 약속입니다. 표기법의 약속. 0일 때는 0 가시면 되겠고요.
n이 언제? 홀수일 때. 됐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에 세제곱근 중에 실수를 쓰래요. 나타내래요. 기호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마이너스 12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니까 우선은 방정식으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의 실근을 찾으면 되고 요거의 실근은 요 x 세제곱의 그래프랑 마이너스 12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를 보면 돼요. 여기네? 근데 얘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다? n제곱근, 여기서 n이 얼마예요? 3이죠. 세니까 3. 그래서 세제곱근 이렇게 쓰시고 요 안에다가 그 앞에 거냐 쓰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2. 표기법이죠, 표기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그래도 한번 예습을 했으니까 어떻게 예습 효과가 있어, 이 여인? 예.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a가 양수냐 0이냐 음이냐 요렇게 나눠 놓고 교점을 조사를 했더니 a가 양일 때는 두 개네. 여기네. a가 0일 때는 6이네. a가 음일 때는 없네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수만 먼저 조사를 해보면은 아까 홀수일 때는 개수가 무조건 하나였거든요. 근데 짝수일 때는 요 a라는 애가 양이면은 두 개고 0이면은 하나고 음이면은 빵개입니다. 아, 이렇게 a의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짝수가. 뭔가 이 짝수가 좀 따질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럼 그때의 그 값에 대한 표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교점의 x좌표를 읽어야 되는데 a가 양일 때는 보다시피 대칭성으로 얘랑 부호만 반대일 거예요. 부호만.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절대값은 같고. 그럼 우리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하면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대신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데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표기법이 n 제곱근 똑같이 그 양수인의 a를 쓰고요. 음인에는 n 제곱근 a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 n 제곱근 a 마이너스 n 제곱근 a란 이 두 개가 이렇게 좀 짝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a가 0일 때는 보다시피 6입니다. 그냥 뭐예요? 그때는 그냥 0이죠. a가 음일 때는 없어요. 매번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해보시면은 다음부터는 그림 없이도 바로바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이 궁금한 건데 얘를 그래프의 교점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프의 교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요거를 아까 앞에 있던 거에다가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서 여기다 써보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뭐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럼 원래 뭐 뿌리는 얘가 먼저긴 한데 얘가 더 중요하죠. 얘가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실수가.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나 그 실수의 개수를 조사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은 먼저 1차적으로 뭐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냐? 첫 번째가 n부터 퍼스트 첫 번째가 n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 요런 순서로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n, 두 번째가 a 순서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n이랑 a라고 하실 건 아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몇 제곱근인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그 앞에 있는 실수의 값을 확인하시는 건데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첫 번째 그 n이 뭔지 홀인지 짝인지를 갖다가 확인하시는 거죠. 왜? 봤다시피 n이 홀이면은 그 앞에 있는 a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 그 한 개는 어떻게 표기한다? 요렇게 n제곱근 쓰고 그냥 개 쓰면 돼요. 개. 거기는 똑같이 그냥. n이 짝이면은 a에 관계없이 일정하지가 않고 짝일 때에는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a가 양이냐 0이냐 음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보셔야 되겠고 a가 양이면은 몇 개? 두 개.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져야죠. a가 0이면은 한 개, a가 음이면은 빵 개. 그때 두 개를 나타내는 표기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요. 뭐 0일 한 개일 때는 그냥 0이고요. 빵 개는 당연히 없다. 요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첫 단원 이 길게 봐가지고 지수로 끝까지 봤을 때 딱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게 다예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것만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익히시면 되겠다. 뭐 이제 자잘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어요? 이거 다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뭐, 원래 몰라야 정상이긴 한데, 예습을 했으니까 혹시 알아요? 이거? 알긴 알지. 알긴 알죠는 의미 없고, 알죠. 이거를 참고로 우리 저쪽도 이제 시험 일찍 끝난 친구들한테 이걸 내가 예습을 시켰거든? 걔네는 딴 거 안 시켰어. 스파르타로 이거 똑같이 써주고, 이거만 계속 쓰게 했어. 그래서 지금은 백지저도 써. 자, 이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쓰라 그러냐고 이거 똑같이 다 써. 여러분도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써. 1번 문제 써. 이렇게 하면 뭘 써? 그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이만큼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배경지식이에요. 두 번 설명해 준 거는. 매번 이렇게 뭐 그려서 하진 않습니다. 여기 질문 없죠? 1번? 여기 내용. 네. 공부하셔야 되고 복습하셔야 되고 당연히 복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써보세요. 써보시라고요. 써보시고 이거를 좀 읽어가면서 쓰는 거를 계속 권장을 하거든요. 읽으면서 쓰는 거를. 이거 이제 못 읽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첫째 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실수 A의 응. n의 제곱근 2 이상인 n의 제곱근은 x n이 a 목소수 근이 n개가 있다. 엉망진창이에요. 실제로 잘 못 읽어요. 이렇게 읽어야죠. 첫째 줄 읽으라 그러면은 a의 n제곱근은 방정식으로 x의 n제곱은 a의 근과 같고 그때 복수수 범위 내에서 항상 n개다. 이렇게 읽는 게 이걸 개념을 아는 거야.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는 방정식으로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을 의미하고 걔네는 그 n의 값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홀인 경우는 a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 근데 걔는 어떻게 쓴다? n제곱근 a라고 쓴다. 짝일 때에는 그 앞에 있는 a가 양영음일 때 개수가 달라지는데 양일 때 2개, 0일 때 1개, 음일 때 빵개. 근데 양일 때 그 2개를 우리는 어떻게 쓴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쓴다. 아이 그지가 짜자. 자 이렇게 읽는 거야. 네.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하시면은 3번만 5번만 써봐도 이거 개념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을 거야. 네. 안 하니까 문제지 마. 네.
자, 이 뒷내용에서 좀 이제 자잘한 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특징인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그렸던 거에서 여기 만약에 3이라고 할게요. 3.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여기는 배운 대로 하시면은 n제곱근 3이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마3이라고 할게요. 마3. 그럼 배운 대로 하면 여기는 뭐예요? n제곱근 마3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 지금 아까 홀수거든요. 홀수. 아까 여기 세제곱이라고 잠깐 살짝 생각을 해보셔도 요 n이 홀수일 때 이 함수는 무슨 함수겠어요? 뭔 대칭이겠어요? 얘는 지금? 원점 대칭이겠죠? 그래프 생겨본 걸 봐도. 그죠? 뭔 소리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얘랑 얘랑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다시 말하면 얘는 뭐랑 같다? 쌤 이퀄 마이너스 요거의 마이너스 값하고 같다. 마이너스 n제곱하고 3이 같다. 이렇게 보이네? 맞아요? 이런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 아, 뭔 소리야? n이 홀일 때는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응? 응? 알겠어요? 알겠지? 되죠? 그런 거. n이 짝일 때에는 얘는 뭔 대칭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얘는 y축 대칭이죠. 우리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 그 이름 배우지 않았나요? 그죠? 배웠죠? 뭐예요? 원점 대칭이?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이 뭐죠? 이게 헷갈릴 수가 있나? 원점 대칭 기함수 기함수 알겠죠? y축 대칭이 뭐야? 역. 얘 아무도 모르네. 저 뭐야? 우함수 자, 우함수. 자, 그래서 짝일 때는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 a가 0보다 클 때는 얘네들이 지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 정도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못 풀 것 같아요. 아니? 휴지 좀 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있는 내용 쭉 천천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다 정리해드렸고요. 핵심을 잡아드렸습니다. 좀 머릿속에 좀 잘 박혀있으면 좋겠고 여기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그젠플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뭐냐?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뭐 위에 이그젠플이 따로 있는 거야? 뭐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찾으면 된다? x의 세제곱은 8의 실근을 찾으면 된다.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안 써도 됩니다. 아마 이제 학기 들어가면 안 써도 되겠죠. 지금 좀 서버로 하시고 2번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뭐예요? 그러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의 실근.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뒷말이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뒷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뭐냐? 밑에 있는 거는 이거 읽어보시면 뭐예요? 세제곱근에 125분의 27을 갖다가 근호라는 건 이제 루트를 얘기하는 거죠. 루트를 안 쓰고 나타내면은 뭐냐? 라는 건데 뭐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 표기법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제곱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표기법을 우리가 언제 쓴다 그랬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언제? x의 세제곱은 125분의 27의 실근을 나타내는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거꾸로 쓴 거죠. 그럼 요거의 실근이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갖다가 이항해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뒤져주니까 그 실근이 뭐가 나와? 5분의 3이 나와. 그래서 얘가 5분의 3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아래 두 개가 거꾸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자, 2번에 얘는 뭐예요? 얘는
4제곱근 81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방정식으로 어떤 방정식의 근을 나타낸 거냐? x의 4제곱은 81에 기본적으로 요 표기법을 썼다는 거는 실근을 쓴 거기는 해요. 실근을 쓴 건데 얘는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는 실근 쓸 때 양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 플러스 값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쓴 거예요? x의 4제곱은 81에 양의 실근을 갖다가 구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고 하라는 게 더 쉽지, 니네한테는.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가 제거든? 반대로 저 표기법을 주고 거꾸로 읽으라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x의 4제곱 빼기 80을 는 0 해가지고 양의 실근 구해주니까 뭐 3이 나온다. 그래서 3이 뭐다? 아, 얘랑 같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집중 안 하지. 아, 지금 코가 너무 막혀서. 아, 기다려봐 진짜. 나 진짜 어촌이고 내 기가 막히다 내가 진짜. 코가 막히냐? 아주 그냥. 너 이걸 봐. 이게 뭐야? 5제곱근 마이너스 32.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하시면 그 x의 5제곱은 마이너스 30. 봐요. 가르쳐도 봐. 그냥 첫날 배우자마자 그냥 A 실근. 이거의 실근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이거의 실근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알겠어요? 이거를 거듭제곱근을 한번 더 바꿔볼까요? 이거는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 이전에 거듭제곱근이라는 이제 문장으로 바꾸시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32에 5제곱근 5제곱근 중 실 수. 우리가 여기서부터 빡으로 거슬러 가는 걸 배운 거 아니야. 거꾸로 나온 거지.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네. 알긴 개코. 그래서 이게 좀 잘 잡혔냐 안 잡혔냐는 이거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뭐냐? 이게 n제곱근 a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n제곱근 a. n제곱근 a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대답할 일 없어요. 그 A는 n의 제곱근. 뭐라고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지은이. A의 n 제곱근 중 실수를 의미한다. 뭐 맞는 말이고요. 조금 다듬긴 해야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x의 n 제곱은 a의 실근을 의미한다. 실근을. 근데 약간 여기서 조금 다듬어 보면은 요 표기법을 쓰는 데가 두 군데거든. 하나는 언제냐? 하나는 n이 홀수일 때도 있고 짝수일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표기법을 썼다는 거는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데 n이 홀수일 때에는 그냥 쓰면 되고 n이 짝수일 때에는 a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표기법이 존재하는 정의되는 거 아닙니까? 이 표기법이. 그래서 아, 바람 좀 보여주세요. 가. 그래서 요 n제곱근 a라는 표기법, 요 표기법이 등장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나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을 의미하는데, 근데 요 n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a의 조건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숫자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죠. 아까처럼 숫자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죠. 숫자로 나오면 문제는 안 되는데 문자로 나왔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내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순서가 좀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특히나 이 실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되는 거. 요즘 몇 번 써봤나 우리? 거기 저기 프린트에 정리한 거 말고 따로 좀 써봤어요 몇 번?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써보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 솔직히 이제 선생님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첫 단원의 개념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연산입니다. 연산이고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뭐 MN이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런 거고. 자 그래서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연산법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미리 예스 프린트해서 내가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좀 써줬어요. 한글로 풀어서. 그래서 1번은 뭐냐? n제곱근 A를 갖다가 n번 곱하면 뭐냐? 당연히 A다. 왜? n제곱근 A라는 게 의미가 뭐냐? 다시 얘기하면은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놈의 실근이거든? 어쨌든 실근도 근이거든? 그러면 다시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저런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제곱근의 정의로 받아들이셔야 되겠다. 앞으로는 n제곱근을 갖다가 n제곱하면은 안에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요거랑 좀 비교가 되는 게 우리가 요건 있죠. 요건 이제 n제곱근의 밖에 n제곱이고 요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게 n제곱근의 안에 n제곱은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 이제 따로 있죠.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n제곱근의 안에 n제곱은 요건 저기 안 했나? 이거 안 썼어? 까먹었어? n제곱근의 안에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가 이제 문자가 나오면은 분류하셔야 돼. 뭐를? n이 홀인지 짝인지를. n이 홀이면 뭐예요? 그냥 나와요. 얘랑 똑같아요. 1번하고. 하지만 n이 짝이면 뭐가 돼요, 준이? 숫자로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4, 4, 2, 2, 6, 6 이런 거였다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배우면 그냥 뭐가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중3 때, 고1 때 배웠던 루트 A의 제곱, 선생님이 읽을 때 근호 안의 제곱이라고 했던 게 절대값으로 바뀐다, 좀 바꿔라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게 이거는 제곱이었던 거고 쟤는 n제곱이라는 걸로 일반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지는 왜 절대값인데요? 얘가 짝일 때는 얘가 양이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차피 다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부호를 떨구는 효과죠. 숫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제곱근 마이너스 5의 4제곱이다. 당연히 얘는 4제곱근 당연히 5의 4제곱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어쨌든 해석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얘는 4제곱근 5의 4제곱이라는 거는 x의 4제곱은 5의 4제곱의 실근 중에 양의 실근을 쓰라는 거거든. 그래서 x는 5인 거거든. 근데 이제 얘도 x는 5고 얘도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어차피 다 5가 돼. 왜? 여기가 짝수일 때에는 마이너스도 어차피 사라지니까 뭐 그 정도다. 그래서 요지는 n제곱근 A의 근호 안의 n제곱은 n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절대값으로 벗기냐 아니냐 그냥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 문제에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계산에서는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있죠. 참거짓. 진위 판단 문제라고 하는 요 참거짓 문제에서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참거짓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근의 연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거듭제곱근을 갖다가 합쳐 쓰는 건데 언제 합쳐 쓸 수 있다? 요 앞에 있는 n제곱근의 n이 같을 때에는 곱하기 나누기에서 합쳐 쓸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 앞에가 다를 때에는 얘네를 같게끔 맞춰놓고 연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같게끔 맞춰놓는 방법, 같게끔 맞춰주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요 6번인 거죠. 6번. 요 6번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뭐야? 6번의 성질을 보니까 어떤 n제곱근의 표기법이 있을 때 요 n제곱근 n자리하고 그 근호 안에 있는 지수하고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몇 배씩 하니까 동일한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세제곱근 A인데 내가 만약에 얘를 6제곱근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요놈의 지수를 2배 하면 되겠다. 증명은 이따가 하나 정도만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연산. 반대로 이제 일종의 이제 거꾸로도 되겠죠. 만약에 4제곱근의 A의 제곱이다 하면은 이번에는 약분의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럼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A의 1제곱이고 여기는 2가 되는데 우리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n이 요 자리가 n자리 아닙니까? n의 조건이 2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가 시작이라 여기에 2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생략해서 쓸 수가 있다. 생략해서 1이라는 건 못 쓴다. 1이라는 걸 못 쓴다는 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제곱근의 A의 세제곱이다. 그럼 이제 이 6번 성질을 이용하시면 약분돼요. 근데 여기 앞에가 1이 돼요. 근데 1은 못 쓴다 그랬거든요. 그럼 못 쓴다는 건 뭐예요? 근호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근호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잘 알고 있는 거야? 예. 마이클 잭슨이 여기 다리를 떨어하잖아. 자, 연산은 니네가 잘하겠죠. 자, 4번. 이건 뭡니까? 2번의 특수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죠. 뭐예요? 2번에서 가르쳐드린 게 n제곱근이 동일하면은 루트를 곱하기해서 합칠 수 있다. 얘가 뭐예요? n제곱근 a를 갖다가 n번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n제곱근이 똑같으니까 루트를 합쳐주면은 a 해서 이게 n번 나올 거 아니야? 2번의 특수한 케이스. 별거 없어요. 5번. 요거 이제 뭐냐면은 근호가 막 여러 개 나올 때 이거를 합쳐 쓰는 방법 또는 하나로 합치는 방법 또는 쪼개는 방법 보니까 m제곱근 n제곱근의 근호가 2개가 있으면 하나로 합칠 때 mn제곱근 곱하기가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보면 루트 세제곱근 a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계산할 때는 2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몇 제곱근이 되냐? 6제곱근이 돼요. 이렇게 합쳐 쓸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이제 12제곱근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쪼개야 된다. 그러시면은 세제곱근으로 쪼갤 거면은 4제곱근의 A 이렇게 맞춰주시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고 주로 할 일은 주로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거듭제곱근의 연산을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거듭제곱근의 연산은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면 또 잘 안 해. 대부분 다 지수로 바꿔서 많이 하지. 이런 연산법에 대한 거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뭐 증명들은 나와 있는데 우선은 넘어가기 전에 이거 좀 먼저 씁시다. 이거는 1번 옆에다가 필기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 5번 왜 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습니다. 자, 다른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다는 가정하에 출발을 하는 거고,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m제곱을 해요. 얘를 m제곱. 해달라면 왜 안 봐요? 아이, 진짜. 아니 이 책이랑 번갈아가면서 보고 그냥 들으세요. 책이랑 번갈아가면서 볼 거면 그냥 보세요, 그러면. 얘를 m제곱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또는 1번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n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1도 안 어렵고 1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게 가끔 시험에 낸다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서술형으로 이걸 증명하시오를. 본인 대학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했죠? 여기까지 맞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다시 이번에는 n제곱을 해볼게요. n제곱. 그럼 다시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A. n제곱을 해서 그렇죠. a가 되겠어요. a가. 그리고 좌변은 뭐가 되겠어요? 좌변은 지수법칙을 하시면은 mn제곱이 되죠. 검은 거에. 아까 거 다시 써보면 좌변은 m제곱근 n제곱근 요거에 몇 제곱? mn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손바닥으로 가리면 동그라미의 정체는 뭐가 된다? x의 n제곱이 a. a의 n제곱근 아니야 얘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그라미에 내가 여기다가 너희한테 이게 안 보이게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으면 다 보이죠 그래도. 자,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이놈의 정체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동그라미의 정체는 m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애니까 요거의 정체는 mn제곱근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애가 안 보이죠 지금 잘? 자, 안 보이는데 걔가 얘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를 들여다보니까 얘가 그래서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됐어요 쟤나? 아니.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이게 증명을 낸다고 미리 얘기를 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 가끔.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세요. 개념책 뭐 해볼까요 오늘 하나?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0. 예, 글렀어. 자, 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 그렇게 강조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됐고요.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뭐 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 2번 볼까요? 2번. 지은이 4제곱근 625 뭐예요? 값으로?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얘를 갖다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를 해석을 하면 요거 해석을 하시면 625에 4제곱근 중에 실수. 다시 말하면 방정식에서 x의 4제곱은 625의 양근. 네? 계산할 때는 필요 없어. 개념 때문에 필요한 거지 지금. 계산은 방금 전에 거듭제곱근의 연산을 배웠어. 자, 이제 그걸 써먹으면 돼. 이제는 625가 뭐예요? 5의 몇 제곱? 4제곱. 그죠? 마치 약분하면은 지워졌죠? 루트만 안 남겼으면 돼요. 알았어요? 루트 5라고만 안 쓰시면 된다고. 뭐죠? 얘는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래프에서의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여기가 홀이잖아?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도 된다고. 아까 봤죠? 원점 대칭.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10의 3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0. 할 수 있겠죠? 니들이 다시 해. 자, 그리고 3번. 거듭제곱근의 연산에 대한 겁니다. 자, 1번은 4제곱근을 갖다가 곱하고 나누는 거니까 한 번에 합쳐서 쓸 수 있다. 4 곱하기 32 나누기 8 해가지고 16. 얼마? 4제곱근 16은? 주둥이를 그냥. 자, 2죠. 자, 얘는 4제곱근 7의 8제곱입니다. 4제곱근 7의 8제곱. 그러면 얘는 4제곱근 7의 8제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치 약분되는 효과를 발휘하시면은 얼마?
49. 그죠? 연산. 자, 요거는 거듭제곱근의 곱셈인데 얘는 세제곱근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얼마? 2, 2. 그죠? 얼마? 3이죠? 얘는 4제곱근 16이죠. 얼마? 2. 그리고 니네 이제 이걸 너가 문제야. 어? 적침을 잘할 것 같은데 네가 문제인데 분명히 이 거듭제곱근을 갖다가 숫자를 계산망측하게 쓰시면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세제곱근 뭐 3, 뭐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안 그래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지는 세제곱근이래 답에다가 뜯어보죠. 연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요 약분 쓱쓱싹싹 보여요? 3으로 약분하면 2 남고, 아니 3 남죠? 자, 3 남고, 5제곱 이렇게 남죠? 요거 2로 약분하면은 3 남죠? 5. 근데 앞에 거듭제곱이 똑같은 곱셈이네? 합쳤을 수 있죠? 5 세제곱. 그래서 5. 지금 내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써야 돼. 특히 너는. 왜? 너는 특히나 글씨가 아름답잖아. 그지? 제 글씨 어땠어요? 지은이밖에 없어. 너만 해야 되는데. 자,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 고민하시면 안 돼. 구구단 같은 거야. 27의 세제곱근이면은 x의 세제곱은 27의 근이니까 무조건 3개 써야 돼요. 무조건 3개. 니은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는 있냐 없냐. 여기 실수를 조사를 했으니까 1차적으로 요 자리를 보라 그랬고 여기가 짝수인데 짝수야? 그러면은 앞에를 봐야 되겠고 얘가 음수야? 그러면은 없다. 맞는 말이죠. 요 개념이 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디귿에서 마이너스 루트 2i는 4의 4제곱근 중에 하나냐. 우선은 4의 4제곱근을 구하면 되겠고 x의 4제곱근은 4의 근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한다기보다는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요따가 대입하면은 4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연산하니까 우리가 그죠? 되죠?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하나냐? 실수를 물어봤어요. 얘를 먼저 보랬는데 3, 세니까 3입니다. 홀수예요. 그러면은 여기 쳐다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한 개다. 이렇게 조사하시면 되고 4제곱근 81은 3이냐? 요 4제곱근 81이라는 거를 갖다가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얘예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그냥 뭐예요? 4제곱근 3의 4제곱이 되니까 3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크게 낚시성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1-3번, 1-4번 같은 게 실제로 이제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는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 이따가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연산. 자 다음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1번에 4제곱근 마이너스 6의 전체 4제곱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4제곱근의 4제곱이네요. 원래 이제 절대값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짝수니까. 그쵸? 하지만 숫자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되죠. 아무튼 어쨌든 뭐예요? 얘는 그냥 6이겠죠. 6. 그리고 뒤에 거는 세제곱근 제곱근 64니까 합쳐주면은 6제곱근의 64가 되겠고 64라는 게 2의 6제곱이니까 2네요. 그럼 얘는 8이네요. 8. 이렇게 되겠죠. 맞죠? 2번에서는 거듭제곱근의 곱셈입니다. 5제곱, 5제곱, 5제곱근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주시면은 앞에 거는 2고 16은 2의 4제곱이고
32는 2의 5제곱이니까 요 근호 안에가 2의 10제곱인 거 계산이 돼서 약분해 주시면은 2의 제곱이 남겠네요. 그죠? 4가 답이네요. 4. 3번에 세제곱근 3, 6제곱근 81이에요. 앞에가 달라요. 맞춰줘야 되는데 뒤에가 6제곱근의 81이 3의 4제곱이니까 약분해 주시면은 세제곱근의 3제곱으로 바뀌겠고요. 그럼 얘랑 곱하면은 세제곱근의 3의 세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3 이렇게 되겠고 4번에 세제곱근 54, 세제곱근 2의 7제곱 나누기니까 합쳐주시면 세제곱근의 2의 7제곱근의 7제곱분의 54가 되겠고요. 54 뭐예요? 54 27 곱하기 2인가요? 3의 세제곱 곱하기 2 요거 뭐 안에서 지수법칙 하시게 되면 지워지니까 2의 6제곱 3의 세제곱 뭐 근호 쪼개기 해보시면은 이번엔 합치는 게 아니고 쪼개주시면 위에 거 세제곱근 3세제곱 밑에 거 세제곱근 2 6제곱 약분해주면은 분자는 3 분모는 4 이렇게 되겠네요. 5번에 앞에 거는 세제곱근 7에 4제곱이니까 세제곱근 7에 4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뒤에 거는 제곱근 세제곱근 49니까 6제곱근의 49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약분해주면 3제곱근 세제곱근 바뀌겠네요. 다시 써보면 얘는 세제곱근의 7의 4제곱 빼기 세제곱근의 7이 되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루트 하면서 안에 있는 제곱수를 빼내는 걸 배웠습니다. 왜 제곱수를 빼내는 거예요? 제곱근이니까. 그러면은 세제곱근이면은 세제곱수를 빼낼 수 있는 거고 n제곱근이면은 n제곱수를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세제곱근 7의 4제곱은 뭐가 되냐? 세제곱수 7은 하나 빠져 나오고 남는 게 세제곱근 7만 이렇게 남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너 이런 거 잘 써야 돼요. 너 나중에 73 이렇게 읽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동류한 계산이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알겠다며. 7. 자 6제곱근 6에 6 곱하기 세제곱근 7이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몰라요? 아니요. 알아? 네.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자 됐어요. 옆에 있는 거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시키면 좀 그러니까 여기는 연산이 좀 버라이어티 하니까 2-3번에 2, 3번은 그냥 한번 맛보기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내가 하는 연산이 꼭 이건 어차피 누차 얘기하지만 연산이기 때문에 하면 장땡인 건데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우선은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는 제곱근이고 그냥 이런 거 루트를 다 찢어버려요. 루트를 다 찢어버리면은 얘는 뭐예요? 8제곱근 A 얘는 뭐예요? 12제곱근 A 얘는 뭐예요? 6제곱근 A 얘는 뭐야? 8제곱근 A 12제곱근 A 6제곱근 A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의도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지워지게끔 문제를 줘. 참고로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다 이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번 거쳐가도 되고 한 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처음이니까 찬찬히 거쳐가면은 제곱근이잖아요. 하나씩 쪼개주시면 요 앞에 있는 A는 제곱근 A고요. 여기 있는 A는 6제곱근 A고요. 여기 있는 A의 세제곱은 4제곱근, 세제곱근, 제곱근이니까 24제곱근 A입니다.
약분하면 얼마야? 너 때문에 진짜. 그래갖고 얼마야? 약분하면 8이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시면 돼요. 몇 제곱근으로 맞추면 되겠어요? 어차피 24네요. 약분할 필요가 없었네. 그죠? 24 맞지? 8 그죠? 24제곱근으로 맞춰서 앞에 있는 A는 몇 제곱? 12제곱. 두 번째 A는 몇 제곱? 제곱. 세 번째 A는 세제곱. 지수법칙 하시면은 24제곱근에 A에 14, 17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풀이법. 연산이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네,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가서 1-3번이나 한번 해봅시다. 1-3번. 다른 거랑 비교해서.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게 이거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두 개래요. n제곱근 중에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를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n을 홀이냐 짝이냐로 분류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뒤에 더 읽어보니까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럼 개수가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는 n은 무조건 뭐다? n은 무조건 짝수다. 항상 1바로 얘부터 따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짝수일 때 두 개가 나오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애가 뭐가 돼야 돼?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 아까 a 자리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이게 명확하게 딱 쓰여져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은 n-4 n 플러스 1 이거고요. n은 마일보다 작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야? 몇 가지 해주는데 답이 뭐야? 오. 맞았어? 저희는? 이거 명확하게 써놓고 푸셔야 돼요. 이런 거 딱 명확하게. 바보니? 짝수 대봐 짝수. 4보다 크게 짝수 대봐. 6. 아니 근데 왜 커야 돼요 그러면? 뭐가? 야 거짓말 안 하고 있잖아. 이거 내가 농담한 게 아니고요. 주중반애들을 내가 이걸 10번 쓰게 시켜요. 수업에 오자마자. 하루 종일 이것만 쓰라 그랬겠네 그냥. 진호 안 나오고. 근데 니네한테 내가 이거를 뭐 강제성을 두고 뭐 쓰라 마라 시키진 않겠지만 이게 모르면은 진짜 개념 없는 거 내는 거야. 개념 없는 거. 알았어? 네. 거듭제곱근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